사실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금 대신에 보유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이나 뭐 전 세계나 중앙은행들이 의도했던 통화 정책 실현에 따른 그런 정책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CBDC가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조금 더 보완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공공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게 CBDC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조금 투기 자산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게 된다면은 기존의 그런 암호화폐 갖고 있는 혁신성이 더해서 법제화와 더불어 좀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암호화폐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BDC라는 그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서로 경쟁을 하는 건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네요. 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법정 지위가 있는 화폐라 볼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 그 담보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차이점이 있다면은 CBDC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그런 통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면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혁신성에 기반한 플랫폼 기반의 그런 코인 형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CBDC 같은 경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정책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그런 예금이나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가계와 기업이 그 예금을 만약에 보유한다고 치면은 여기에 대한 그런 보유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조정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금 대신에 보유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이나 뭐 전 세계나 중앙은행들이 의도했던 통화 정책 실현에 따른 그런 정책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CBDC가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조금 더 보완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공공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게 CBDC라고 볼 수 있겠고요. 궁극적으로는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을 할 텐데 민간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용하는 이용자들이나 그런 사용량이나 또 사람들의 이용 성향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이용량 자체가 늘어날 거고요. CBDC하고는 적절하게 이용 형태가 공존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주도 하에, 그리고 CBDC는 정부 주도 하에, 그래서 정부가 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저희 이번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어디까지 왔나요? 뉴스 보면 계속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법적 논의나 규제가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한 4-5건 정도의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이게 설익은 상태에서 바로 논의가 되고 이게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은 자칫하면 자본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니어스법을 비롯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나 법안을 꼼꼼하게 잘 들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공시 투명성하고 회계 투명성 같은 걸 잘 고려해가지고 발행 요건까지 포함한 다음에 잘 이런 거 논의해가지고 법제화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제화 시키면 도입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화 스테이블을 굳이 써야 되나? 사실 한국을 보면은 결제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왜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왜 써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결제가 굉장히 많이 활발화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 같은 거 사실 이미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굳이 스테이블 코인은 무엇이며 이게 사람들이 와닿게 이걸 활용하는 게 쉽지 않은 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에서 활용이 된다면 가장 빛을 발하는 부분이라 한다면 국제의 송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그런 자산에 비해서 훨씬 더 편의성도 높고 결제에 있어가지고 수수료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중적인 의미에서 아무래도 국제 송금이나 좀 크로스보더 형식의 그런 자금 이동이 좀 더 활발화되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환전 수수료하고 시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맞아요. 미국에 돈 한 번 보내려고 하면은 막 며칠 걸리고 이 은행 갔다 저 은행 갔다 하잖아요. 그것도 줄어들고 또 수수료도 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옛날에 테라랑 루나 사태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냥 코인 시장이 한번 팍 흔들리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사태, 코인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도 있거든요. 이게 그때와는 지금과 상황이 조금 달라졌나요? 네, 일단 이걸 좀 설명드리기 전에 그 스테이블 코인의 그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법정 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끝으로 방금 말씀하신 루나나 테라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그 당시에 그 테라 루나의 그런 사태가 터졌을 때는 근본적으로는 알고리즘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이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그런 사례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때 이후로 좀 사람들의 신뢰가 법정 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게중심이 움직였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시에는 테라나 루나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라고 느껴질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법정 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이제까지 저희가 말씀 나눈 그런 법정 화폐 담보형 같은 경우는 달러나 그런 미국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 기반하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마치 내가 단기 국채나 달러 들고 있는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알고리즘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법정 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게 중심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공시 투명성하고 담보 자산에 대한 구성, 그리고 유동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들의 그 신뢰가 높아지게 되면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담보 자산이 그때와는 다르다. 네. 좀 안정적이고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교수님께서 스테이블 코인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셔서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쓰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암호화폐가 좀 투기 자산으로 생각하는 일부 시장 참여자분들이나 이용자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오해를 좀 걷었으면 하는 바람에 좀 이런 책을 쓰게 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해외에서, 그리고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이런 투자 기관에서 좀 더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앞으로는 좀 더 이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게 실제로 이게 민간에서 쓰이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받아들이고 흡수해가지고 또 쓰게 될지 좀 더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요거에 대한 정보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게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나 유의사항까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막 접하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막상 이걸 어떻게 쓰고 가치 저장이나 거래 혹은 투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좀 난감하신 분들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법제가 덜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싶다, 관련된 것을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일단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관련된 기업을 굳이 나온다 한다면은 첫 번째로 테더나 서클과 같은 발행 주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유관된 예를 들어서 핀테크 기업이나 뭐 콘텐츠 기업들 이런 곳들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기업들,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팔 같은 경우도 PYUSD라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바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 미국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거나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그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왜 보유를 하고 자신들의 본 사업하고는 어떻게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타라는 기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기업도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들도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발행하려는 의도 자체가 사실 그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이고 그 락인 효과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마존이 됐든 아니면 메타가 됐든 구글이 됐든 간에 이런 플랫폼은 한번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잘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카톡을 쓴다 그러면은 이 카톡에서 카카오페이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카카오 모빌리티를 쓰거나 사실은 연동되거나 카카오라는 브랜드 아래에서 그 플랫폼 산하에 유관된 다른 프로그램을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카카오가 됐든 아니면 해외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나 아니면 메타가 됐든 간에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자사하고 관련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유리한 방향의 스테이블 코인을 설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 기업들의 본 사업들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목적이 어떻게 관통되어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향후에 투자 목적의 스테이블 코인을 진단하시는 좀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당장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법제화가 논의 중이고 있는 건 맞긴 한데 기본적으로 당장이라도 좀 투자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더 바라보시고 싶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해당 기업들이 이걸 왜 쓰려고 하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업 보고서라든지 관련된 회계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살펴보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혁신이라고 바라본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이거를 쓰려고 하는지 거기에 중점을 둔다면 또 투자처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네, 전통 금융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조금 투기 자산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게 된다면은 기존의 그런 암호화폐 갖고 있는 혁신성이 더해서 법제화와 더불어 좀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암호화폐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조진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